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 제8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간첩 성시백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1호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시백이 해방 공간에 남한에 침투해서 각계 각층에서 대남 공작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이른바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구축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1950년 5월 15일 날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었고 6월 9일 날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죠. 그래 가지고 6.25 남침 전쟁이 터지자 그 다음 날인 6월 27일 날 바로 육군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 이 성시백 이 간첩 사건을 비밀에 붙이다가 돌연 1997년 5월 26일 날 노동신문에다가 그 간첩 성시백의 그 활약상을 갖다가 소개하는 그 기사를 갖다 실었습니다. 노동신문 이면 전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갖다가 성시백 기사로 떴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민족의 영수를 받도록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성시백의 대남 공작에 진출한 경위, 또 김일성과의 인연, 그리고 실제 남한에 침투해서 했던 이러한 대남 공작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보통 통상 스파이, 간첩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보안, 비밀에 붙이는 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97년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성시백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 배경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첩 성시백의 신원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첩 성시백은 1905년 4월 5일 날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내 우리 수사 기록에는 황해도 해조 출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1997년 노동신문 기사에서 이 성시백의 출생지가 황해도 평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산에 지방이 좀 부유했습니다. 해서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중동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일본 중앙대 법학부를 졸업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 성시백이가 국내에 들어오죠.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고려공산 청년회라고 소위 박헌영이가 결성한 지하 청년 학생 그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성시백이 이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현지에서 바로 일본에서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하게 됐죠. 통상 그 조선 공산주의자를 보게 되면 크게 몇 가지 계열이 있는데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 유학생들이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해서 돌아와서 공산주의를 전파한 경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고려공산 청년회에서 1925년에서 26년까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중국 공산당의 당원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 성시백이는 또 어디를 가느냐? 장개석 휘하의 국민당으로 합니다. 또 국민당에 가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국민당에 침투시킨 비밀 공작원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중경 임시정부의 요원들과 자주 교류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김구 선생도 만나게 됐고, 김구 선생의 비서인 엄황섭 씨라든지 또 이범석 씨, 이런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교류 과정에서 나중에 성시배가 남한에 침투해서 대남 공작을 전개할 때 이 인연이 바로 발휘가 돼 가지고 대남 공작이 엄청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인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그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32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데, 이때 이름을 갖다가 정향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짜 이름이죠. 위장 명칭을 사용했어요. 정향명으로 해서 하는데, 이때 그 모택동하고 나중에 중국의 수장이 되는 주울레와 교분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성시백을 직접 쉽게 말하면 차출한 데는 바로 이 주울레 신임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거물급 간첩이었는데, 이 국민당 정부 장기석 부대에 이제 비밀 침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 이 장기석 부대의 수도 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수도 방위사령관이죠. 수도 사령관이 있습니다. 호남성 장군이라고. 이 호남성 장군의 부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택동이나 그 다음에 호남성이가 나중에 알렸죠. 그 당시에는 이 정형명이라는 이 성시백이 중국인인 줄 알았지 그 조선인인 줄 몰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서한지구 공산당의 소위 그 정보 책임자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막강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장개석 소위 그 국민당을 넘나들면서 공작을 하고, 이 장개석 이 국민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라는 임시정부 요원들과 교류를 하고, 이러한 그 첩보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하나 그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국민당 그 비밀 공작을 하다가 그 홍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부대입니다. 체포가 됐는데, 자기가 중국 공산당에서 장개석 국민당으로 침투시킨 비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정보용입니다. 남들 같으면은 체포하면 바로 나는 중국 공산당에서 국민당으로 침투한 비밀 공작원이다 하고 신분을 밝히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장기 공작을 위해서, 왜? 국민당 정부 인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옥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 정형명, 바로 이 성시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1935년부터 주로 이제 상해에서 공작을 많이 했고요. 그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제 성시백은 1946년에 11월 달에 저기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배를 타고 중국에서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와서 있다가 바로 이제 46년에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그래서 당시 북한에 있던 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사회부장을 맡습니다. 사회부의 부부장을 맡습니다. 이 사회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지금 현재 대연락부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교육이죠. 이 대남 공작을 하는 부서로서 지금의 문화교육이라는 간첩부서하고 통일전선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남한에 침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47년에 다시 재입보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남한에서 하던 그대로 수임을 기르고 변장을 한 채로 갔는데, 처음에 김일성이가 못 알아봤어요. 왜?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위장수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47년 2월 달에 방북했을 때는 김일성과 오랜 시간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7년 5월 달에 다시 남한으로 재침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포될 때까지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 송시배이가 그 체포된 과정하고 그때 압수한 압수품들, 또 송시배이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했는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